서울시의 스타트업 마침내 유니콘 되는 건가요? 창업은 make impossible possible. 서울에 거주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걷기, 하이킹, 보드게임, 피크닉,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오거나이즈하는 서울시어 커뮤니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어 커뮤니티하고는 별도의 분리된 영리법인인 서울시어 스타트업을 세울 예정입니다. 서울시어 스타트업은 서울시어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서울시어 커뮤니티의 풀을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가지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인데요. 그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요? 서울시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외국인들, 아니면 장기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도 있고요. 요즘은 서울에서 리모트 워크도 많이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이 참여하는데 그 외국인 풀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서울시의 커뮤니티에는 한국분들도 많이 참여하세요.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이제 한국분들끼리 교류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플랫폼은 이미 있더라고요. 뭐 소모임이라든지 문토, 후릭 같은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분들끼리는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어 커뮤니티 이벤트에 참여하는 한국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어 커뮤니티의 지금 풀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걸 가지고는 사실 수익을 내도 수익이 별로 안 나겠죠. 그래서 서울시어 스타트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서울시어 커뮤니티 풀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수직으로 이렇게 좀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수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서울에 지금 여행을 오려고 하는 여행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벤트를 오거나이즈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이벤트는 무료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유료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료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창업 모임에 가서 막걸리를 제조하는 분을 만났어요. 유자 막걸리 등 다양한 전통 막걸리를 제조하시는데 요즘 뭐 K컬처, K푸드가 엄청 뜨면서 외국인들이 막걸리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걸리 테이스팅과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저희가 예전에 피크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피크닉을 결합해서 막걸리 테이스팅 한강 피크닉 하면 이거는 피크닉에서 이제 서로 교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주 그리고 대량 생산된 막걸리가 아니라 직접 담은 수제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는 유료 이벤트로 저희가 충분히 오거나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유료 이벤트를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지금 여행을 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오거나이즈를 한다면 그를 통해서는 조금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전 2019년에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약 1,70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최소한 서울에 1,000만 명은 방문했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 정도가 이제 회복이 될 거고, 사실 요즘 뭐 한국 관광에 대해서 워낙 전 세계 관심이 크다 보니까 향후 5년 동안 2,000만, 2,500만, 2,000만, 심지어 3,000만 명 정도가 서울에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저희가 10%만 타겟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풀이니까 기존에 있던 굉장히 제한된 여기에서보다는 훨씬 더 큰 몇 백만 명 풀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풀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경쟁도 굉장히 심한 레드오션입니다. 이미 에어비앤비 여행 플랫폼의 절대적인 강자인데 숙박만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벤트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에 이제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과연 서울시의 스타트업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대형 플랫폼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서울시의 커뮤니티라는 오프라인 굉장히 단단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고 여기 있는 외국분들의 친구들이 서울에 계속 놀러를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슈퍼가 도착했습니다. 오메가3네, 오메가3. 오메가3를 다 먹어가지고 새로 한 통을 주문했는데 도착을 했네요. 제가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비타민C라든지 종합 비타민 그런 걸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요즘 뭐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서울시의 스타트업 창업도 해야 돼서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건강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죠. 방금 전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확장을 했는데 또 하나 확장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직으로 확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의 커뮤니티는 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오거나이즈 하는데 이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이 수직으로의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450명 정도의 멤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단순한 정보 교류뿐만이 아니라 되게 재밌는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며칠 전에 한 호주분이 이제 호주에 돌아가는데 한국에 김치가 있잖아요. 그 김치를 기내에 실어서 호주에 가져갈 수 있냐 그 질문을 했어요.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했는데 시장에서 사지 말고 면세점에서 파니까 그거 사갖고 가면 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시장에서 사는 김치가 더 맛있다, 이걸 갖고 가고 싶다. 그래서 뭐 계속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기내에 실어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답변을 얻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한국 교재를 좀 추천해 달라 질문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질문은 뭐 구글을 통해서도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 요즘은 챗 GPT라고 해서 인공지능 AI잖아요. 몇 가지 책을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 멤버들이 답변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멤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답변을 주는 거고, 그리고 같은 커뮤니티의 멤버, 그런 사람들이 주는 정보니까 그 정보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더 고급 정보겠죠. 그런 정보가 지금 이미 서울시의 카카오톡 그룹에서 활발하게 오고 가고 있는데, 근데 카카오톡의 문제는 이게 폐쇄적인 플랫폼이잖아요.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되고 외국인들이 카카오톡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이 카카오톡을 벗어나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지금 편하게 이렇게 액세스하고 구글에서도 검색이 될 수 있는 서울 여행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서울 여행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지금 서울에 여행한 사람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플랫폼에는 앱일 수도 있는데 서울 여행에 대한 정보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FAQ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FAQ 세션은 뭐 여행지, 음식, 교통 등 카테고리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정보를 아주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FAQ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서울에서 그 더덕 막걸리를 꼭 이렇게 맛보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더덕 막걸리는 사실 한국인들도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사실은 FAQ에는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정보인데, 그런 질문을 올릴 수 있는 AMA, Ask Me Anything이라는 이제 포럼이 서울시의 앱에 있습니다. AMA 포럼에 그런 질문을 올리면 이제 한국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분들 중에서는 그 더덕 막걸리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포럼에 질문을 올리면 뭐 2시간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서울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 서울시의 온라인, 서울시의 앱에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면서 뭐 트래픽이 킹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일 활성화 사용자가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그 정도만 되면 여행사라든지 호텔, 다양한 파트너들이 우리 서울시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하겠죠. 그분들이 그런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우리가 채널을 열어주면 되고,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떤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이제 커머스 플랫폼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의 온라인 커뮤니티 1단계는 목표는 서울 여행을 준비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은 필수로 가입을 하고 교류를 하는 커뮤니티가 되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또 우리가 중심이 될 것이고, 계속 이제 규모가 커지면 서울 여행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도 좋은 데가 너무 많잖아요. 뭐 부산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그런 지역 정보까지 우리가 총망라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커집니다. 커지다 보면 한국 여행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한국 종합 커뮤니티가 되고, 여행 상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같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스타트업 마침내 유니콘 되는 건가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너무 황당하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제가 하려는 비즈니스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예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의 롤모델인 무신사입니다. 무신사가 지금은 시총이 거의 한 4조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큰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여기가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2009년에 무신사의 한원일 대표가 신발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그러니까 신발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프리첼에 오픈을 했어요. 프리첼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쓰는 네이버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카페를 하나 그냥 프리첼에 만든 거예요. 커뮤니티가 커지다가 패션 스타일링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무신사.com. 2009년에는 마침내 무신사 스토어를 오픈해가지고 옷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탄생했습니다. 계속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심지어 2015년에는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론칭을 했고요. 지금 시총 4조에 가까운 유니콘 오브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 한문일 대표가 프리첼의 무신사라는 커뮤니티를 개설했을 때 20년 후에 무신사가 수조 원의 이커머스 공룡으로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단순한 그냥 일개의 커뮤니티에 불과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의 커뮤니티, 서울에 거주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오거나이즈하는 일개 커뮤니티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의 스타트업이 이 서울시의 커뮤니티 풀을 잘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세팅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잘 한다면
20년 전보다는 지금 성장 속도나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무신사가 만약에 20년 걸려서 수조 원의 공룡이 됐으면 서울시의 커뮤니티는 몇 년 안에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1% 정도라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창업을 안 하려다가 요즘 이제 창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창업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업은 from the known to unknown, 아는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창업은 make impossible possible, 창업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가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울시의 스타트업이 몇 년 안에 유니콘이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창업은 make impossible possible 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커뮤니티가 이렇게 수평으로 확장하고 수직으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스페이스를 꼭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뭐 걷기라든지 하이킹 같은 야외 모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보드게임이라든지 파티 이런 실내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내 모임을 저희가 오거나이즈 할 때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홍대에 있는 바를 빌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불편한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스페이스에 이벤트를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걷기라든지 하이킹 같은 야외 모임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보통 뒤풀이를 하거든요. 뒤풀이 할 때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가끔씩 이렇게 40명, 50명씩 참여하는 모임도 있어요. 모두 갈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의 스페이스에 음식점이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모임 뒤풀이 마치고 음식점 찾을 필요도 없이 바로 서울시의 스페이스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서울시의 스페이스 음식점이 돈도 벌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꿈꾸는 서울시의 스페이스의 모습은 이제 1층에는 음식점하고 바가 있어가지고 뒤풀이라든지 서울시의 파티가 열리고, 2층에는 이벤트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보드게임, 뭐 요가, 북클럽, 다양한 이제 이벤트가 열리겠죠. 그리고 3층에는 서울시의 오피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게 아닙니다. 서울시의 스페이스의 4층부터 10층까지 서울시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그 다양한 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서울시의 게스트하우스도 관광객들한테 노출이 될 거고,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묵으면 서울시의 이벤트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서울시의 이벤트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친구들 사귈 수 있겠구나. 이거는 뭐 진짜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잖아요. 저희 서울시의 이벤트를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홍보할 수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서울시의 이벤트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윈윈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발견하는 게, 서울시의 단톡방에서 오고 가는 질문 중에 상당수가 어코모데이션, 내가 2월 말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방을 못 찾고 있어, 제발 좀 찾아줘.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영향력이 크잖아요. 방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힘든 상황이고, 공인중개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런 공인중개사의 서비스를 외국인들이 억세스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다 보니까 저희 멤버들이 사실은 방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이 서울시의 스페이스의 일부는 장기 거숙자, 그러니까 쉐어하우스가 되겠죠. 그런 분들의 니즈를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뭐 공간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다양한 건물주들하고 잘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어코모데이션을 이제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는 중개 역할을 하면서 또 중개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스페이스의 맨 마지막 층 11층에는 서울시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이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곳인데요. 유튜브 생활을 지금 거의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세미 프로 수준 정도로 촬영이라든지 편집 능력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모임은 서울에 있는 관광지, 뭐 인사동이라든지 북촌, 뭐 한양 도성길 그런 데를 가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가면서 뭔가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관광 명소, 전국의 관광 명소를 소개시켜주는 영상을 당연히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저희는 또 항상 이제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한국 생활, 한국 문화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 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서 뿌려가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이 서울시를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윈윈 게임이 되겠죠. 그런 서울시의 스페이스와 서울시의 미디어, 서울시의 스튜디오를 런칭하는 것 또한 서울시의 스타트업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서울시의 커뮤니티와 분리된 서울시의 스타트업이라는 컴퍼니를 제가 먼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컴퍼니를 창업하기 위해서 코파운더를 찾고 있습니다. 제 비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바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너 왜 꼭 코파운더가 필요하냐? 네가 일단은 시작을 해라. 변명을 자꾸 대지 말고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코파운더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제 성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또 이게 성격이라든지 성향하면 MBT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MBTI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